이번 시간은 올바른 직장 예절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보내는 곳, 바로 회사에서의 생활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사와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직장 예절과 전화응대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타인에게 나타나는 언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매너의 정의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성 지수를 높이는 10가지 항목 함께 보실까요? 자연의 심리를 알고 좋은 환경에서 감성을 느껴보고요. 말단의 업무와 현장 생활을 익히며 유쾌한 인상과 더불어 불쾌한 인상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소박한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감성 지수를 높이는 10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장 예절의 중요성입니다. 이 직장 예절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측면, 대인적인 측면, 인격 존중의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개인적 측면은 비즈니스 예절은 자기관리를 위한 자원입니다. 개인 스스로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대인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위한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고집보다는 직장마다 약속해 놓은 수칙을 잘 지켜 주위로 하여금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 존중. 예절은 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잘 듣고 잘 지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잘 듣고 지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직장 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실 텐데요. 그럼 예절 관리 범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절 관리 범위는 자기관리 예절, 대인관계 예절, 업무 예절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기관리 예절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 표현되는 것으로서 표정, 자세, 복장, 인사, 언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 간의 인간관계 예절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 바로 대인관계 예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절과 출퇴근, 지시와 보고, 결제, 외출, 출장, 회의와 토론, 그 외 통실 예절 등이 업무 예절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예절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책임의식, 그리고 솔선수범, 배려, 정직과 성실, 자기관리, 주인의식입니다. 예절에 필요한 마음가짐, 이 6가지들 여러분들 출근과 퇴근 시까지 예절에 필요한 마음가짐들 다 챙기셨는지요? 혹 부족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잊지 마시고 업무 중 이 6가지 마음가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 예절 관리에는 얼굴 표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굴 표정은 상대방의 표정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며 첫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굴 표정 연습하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얼굴을 스스로 보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거울을 보시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경우, 눈을 흘기거나 곁눈질을 하는 경우, 불만 있는 것 같이 입을 삐죽거리거나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미간에 주름을 세우는 경우,
눈을 부릅뜬 경우인데요. 이 부분 각자 거울을 가지고 꼭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마주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밝은 얼굴 표정 찾아주기와 다양한 표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서로 교환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왼쪽부터 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자 가운데 엉덩이를 깊숙이 하여 앉습니다. 다음으로는 말하는 요령입니다. 어떤 일의 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위, 나이 등에 따라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는 올바른 표준어를 써야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정확한 발음, 말씨, 억양, 음성 등으로 말을 해야 하고요. 불필요한 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위치와 함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사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업무 관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직장 내 선후배 동료 간에서는 사적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언어 표현입니다. 명령을 의뢰형으로 바꾸는 경우인데요. 기다리세요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를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형을 의뢰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처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정중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에게 정보를 확인할 때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정보의 확인 및 전달에 위해 경어체를 사용해야 하고요. 고객과의 공감 표현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요조체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나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고객 대기 시 그리고 메모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겠습니까? 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메모 가능하십니까? 라는 양해의 표현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장시간 대기할 경우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양해와 사과의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끊거나 관련 없는 주제를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요. 상대방에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뢰감이나 인격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유행어나 저속한 단어의 줄임말 등은 삼가하며 대화할 때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 매너에 대한 올바른 직장 예절입니다. 자기 소속 이름을 밝히고 용건을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고 전화 업무를 건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립니다. 간결하고 정중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능숙한 전화 응대의 3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 예찰직 전화 매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 인사인데요. 바람이 많이 선선한데요. 잘 지내시죠? 두 번째,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세 번째, 날이 추워 농장 입구 수도 동파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네 번째,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내리네요.
고객님, 오늘은 안 나가시고 댁에 계신지요? 그리고 5번째, 식사는 하셨어요? 등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과 계절 인사를 적용하여 보다 친밀감으로 저희 고객인 축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은 업무 내용에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